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보시다시피 관수 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호수를 다 깔았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호수를 다 깔았고요. 지난 40일 동안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관수 시설을 하면서 마무리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루베리 하우스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지하수를 많이 쓰시죠. 지하수를 많이 써서 관이 굉장히 굵어요. 물 배관하는 관이 한 25mm에서 30mm, 굉장히 굵은 관을 써서 이렇게 관수 시설을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한 30평에서 40평 남짓 한 여기에 100여 그루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5톤 물 탱크가 있습니다. 저희는 요 물탱크를 이용해서 관수를 할 겁니다. 이 5톤짜리 물탱크 안에는 3마력인 수중 펌프가 들어가 있고요. 수중 펌프에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호스를 따와서 양갈래로 나눴거든요. 이쪽 밖에 하우스 밖으로 한 개 연결했고 안쪽은 안으로 연결했습니다. 밖에는 여름 때 저 밖에 상추나 뭐 채소를 키울 때 물이 부족할 때 이쪽으로 물을 땡기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요 한 줄을 이용해서 관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본 밸브를 만들고 그 나머지 밸브를 하나하나 다 연결했습니다. 5개, 고랑이 5가랑이거든요. 이렇게 만든 재료는 보시면 요거는 연질 호스입니다. 내경 3mm고 외경은 한 5mm 그 연질 호스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T자, 물이 이렇게 오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빠지게 T자를 연결했고, 여기 밸브를 다시 연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기는 조금 어설퍼 보이지만 다음 하우스에도 이런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큰 이상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수 시설을 만듦에 있어서 기본 형태는 다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재료를 어떤 걸 쓰시냐, 그리고 하우스 길이에 따라서, 그리고 수압에 따라서 관 크기가 좀 달라지겠죠.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평에서 40평 남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굵은 관을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경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관수 시설을 하시는 농가에서는 자기 돈으로 했다면 굉장히 분홍인 거예요. 관수 시설을 한번 까는 데 있잖아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경비로 이렇게 깔았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연질 호스가 쭉 갑니다. 물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산 스틱을 꼽아줍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쫙 퍼집니다. 우산 모양으로 쫙 퍼집니다. 그래서 우산 스틱을 하겠죠. 만일에 시공을 저희와 같이 규모가 좀 작으신 분들이 이렇게 연질 호스를 사용해서 우산 스틱을 하실 때는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송곳입니다. 송곳을 요 앞부분은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빵꾸를 낼 때 밑에 부분이 상처가 날 수가 있으니까 위에 부분으로 그라인더로 싹 잘라 버렸습니다. 싹 잘라 버리고 조금 뭉텅하게 만들고 요거를 구멍을 냅니다. 꼽으실 때는 방향이 중요해요. 보시다시피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꼽으면 안 되겠죠. 물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호수를 이렇게 꼽으면 안 되겠죠. 물이 들어오는 방향,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꼽아야지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겠죠. 저희는 그렇게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대요. 왜냐하면 이 물속에 이물질들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가 막힐 수가 있대요. 막혀 갖고 요렇게 해 놓으면 안 막힌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물이 오는 방향에 맞게 이렇게 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이 자연스럽게 타고 가지만 요거는 뭐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유선 스틱을 하시게 되면 특히 저희같이 물탱크에 하다 보면 다른 데서 물을 땡겨서 물탱크에 물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깔아놓은 부유 물질이 있을 겁니다. 그 물질이 이렇게 관을 따라서 오면 유선 스틱이 있는 호스로 연결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잠깐만요, 유선 스틱을 분리했는데 여기 이렇게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빠져서 분사가 되는데, 이렇게 부유물들이 여기 와서 여기 막혀버려요. 여기 막히거든요. 잘 막혀요. 정말 잘 막혀요. 우산 스틱의 단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그 치과를 한번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하고 이하고 사이에 치간 시솔 있죠. 사이사이에 이렇게 쏙쏙 넣어서 이물질을 빼는 거. 그 치간 시솔. 요 치간 시솔을 여기다가 쏙쏙쏙쏙 넣어서 빼시면 됩니다. 요것도 처음에 저희가 어떻게 빼야 할지 막 입으로 불고 생쇼를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해본 결과 치간 치솔이 제일 좋은 걸로 결정이 났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개를 사놨어요, 농장에. 혹시나 물을 줄 때 막히면 바로 여기를 쑤셔서 이물질을 빼고 다시 꽂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관수 시스템을 합니다. 아침에 와서 이렇게 관수 시스템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산 스틱을 지금 꽂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꼽는 것은 저 시간 나는 대로 보여드리고요. 관수를 하게 되면 우산 스틱이 어떻게 물이 분사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 밸브를 열고요. 저희가 주고 싶은 이쪽 부분,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쪽 밸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우산 스틱이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보이시는가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바로 이 우산 스틱입니다. 우산 스틱은 뭐 사용해 보니까 좋아요. 골고루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주면 퍼지는 방향이 좀 있고, 또 내려오면 또 요 부분을 주고 또 들면 전체적으로 물이 나가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판명이 되는데, 지금은 오늘 설치하다 보니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작동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물을 줬다가 다음에 또 물을 주면 분명히 이렇게 이 관 속에 이끼나 혹은 뭐 이물질이 생겨서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막힐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요 우산 밸브 대가리를 따서 거기에 치간 칫솔 있죠. 요거로 톡톡톡톡 찔러서 이물질을 빼고 다시 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번거로움이 있을 뿐이지 우산 스틱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산 스틱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보시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산으로 쫙 펴지는 것도 있고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요. 측면으로 주는 것도 있고요. 가격 차이도 많아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한 개 550원이고요. 550원 가장 싼 걸 쓰습니다. 혹시나 뭐 요거 말고 다른 거 쓰시고 싶다면 뭐 쓰셔도 돼요. 이렇게 꼽아서 옆으로 쫙 퍼지는 거, 그런 것도 요즘 있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싼데 뭐 그거는 개인 취향이겠죠. 저는 하여간 땅을 만들면서 가장 저렴한 형태, 가장 저렴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수 시설을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우산 스틱을 꼽아서 이렇게 시범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잘 돌아가죠?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트모스와 펄라이트 혹은 뭐 소나무 바퀴 등을 넣다 보니까 이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물을 흡수를 잘 못해요. 한 번에 물을 많이 준다 해서 이게 바로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물을 주고요, 표면에 물이 다 말랐다, 그럼 볼을 조금 다른 일을 보시다가 다시 와서 한 번 더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일을 하시다가 또 한 번씩 주고, 한 번에 물을 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블루베리 키우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에 물을 왕창 줬다, 그럼 뭐 그만큼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블루베리는 절대로 한 번 이렇게 물을 줘서는 절대 흡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틀어주는 게 맞고요. 요 점만 좀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관수 시설 및 블루베리 물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남은 부분 우산 스틱을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